예래 휴양단지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사업 중단으로 4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당산봉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 처리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주민이 돈을 받고 팔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용량 포화로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한 가운데 행정기관과 해당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이슈 추적에서 심층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돼 4조 원대의 손해를 봤다는 건데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짓담한 건물만 을씨년스럽게 남아있는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지난 2015년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개발 사업자인 버자야사는 이로 인해 4조 4천억 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JDC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등 투자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90일 이내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중재를 제기하는 등 국제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도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중심으로 해서 일단 관계부처들, 국무조정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제되는 그 국토교통부랑 제주도까지 다 같이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버자야는 이에 앞서 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져 항소한 상태입니다. 버자야는 실제 2,5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회수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가 국제재판으로 번질지 정부의 대응 체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일본이 제주산 광어에 대한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면서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지난달부터 제주산 광어에 대한 검역 대상을 수출 물량의 20%에서 40%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제주산 광어의 일본 수출량은 826톤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검역이 강화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부터 우리나라 수산물에서 쿠도와 충이라는 균이 나온다며 검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산봉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공사를 둘러싼 의혹을 이 시간을 통해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산봉 경사면을 깎아내면서 많은 양의 토사가 발생했는데 처리 과정도 의혹투성입니다. 제주시가 토사 관리에 손을 놓는 사이 주민끼리 돈을 받고 토사를 팔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인근 한 야적장입니다. 암석들이 섞인 흙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당산봉 정비공사를 위해 경사면을 90도에서 45도로 깎으면서 발생한 흙입니다. 당산봉 정비공사 과정에서 깎아낸 토사는 모두 15,000톤가량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6곳에 비축된 토사는 3,600톤으로 전체 토사 발생량의 24%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제주시가 공공사업장에 공급하는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흙은 6천여 톤. 전체 토사 발생량의 4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 이상은 마을 리장에게 농경지 복토용으로 5천여 톤, 25톤 트럭 300넉 대를 공급했고 심지어 인근 농지 불법 개발자에게 2,500톤, 불법 건축물 주인에게도 300여 톤을 무료로 공급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이게 그 운반거리가 멀수록 이게 운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차가 실어 다니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적정한 데 처리하는 게 오히려 그런 게 공사비가 덜 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공공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는 공공 목적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서에서는 어디 올 때 흡의를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주고 지원 안 했을 때는 어디 어느 토속장에 매립을 해놔둔다, 성토를 좀 해놔도 나중에 공사할 때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이 제주시가 마을 리장에게 공짜로 공급한 토사를 마을 주민들은 25톤 화물차 한 대에 20만 원씩 돈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2배입니다. 마을 리장과 토사 운반 업체가 짜고 흙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마을 주민들은 제기합니다. 공사 장비 업체에다가 맡겨서 몇 차가 출고됐는지, 몇 차가 흙이 몇 톤 나왔는지 이 주민들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짝짝꿍 하면 우리가 주민들은 누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중에 내가 이제 정산을 해봐서 땅두배하고 장두배 이런 관리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걸 남으면은 저희 마을에 좀 그때 쓰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그때 쓰겠다. 당산봉 정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의 처리 과정도 의혹에 휩싸이면서 제주시 행정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MBC는 이슈 추적을 통해 증설이 늦어지고 있는 하수처리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하수처리장에 이 용량이 포화됐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좀 나왔던 얘기고, 네. 지금 증설을 이제 공사를 시작한 곳도 있고 아직 못한 곳도 있는데 시작한 곳은 공사가 중단된 곳도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놀랐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 주민들의 반대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증설공사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행정에서 자초한 면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하수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인구가 갑작스레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하수 유출 사고가 많았습니다. 또 악취 관리를 제대로 못해 주민들이 수십 년째 그냥 참으면서 지내왔고요. 사실 10년 전부터 해녀나 어민들이 바다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터지자 부랴부랴 증설을 하겠다고 하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대부분이 좀 보니까 무리한 요구를, 보상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 하수처리장 증설할 때 이게 꼭 마을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우 법률로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해야 하지만 하수처리장은 폐기물 시설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다만 제주도 환경기초시설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나와 있고 금액 등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증설을 해야 하고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해마다 커지자 재작년에 제주도가 자체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환경부 지침을 참고해 톤당 30만 원 안에 지원한다고 정했습니다. 네. 그럼 재작년에야 이제 자체 기준, 보상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많은 그런 지원들은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취재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기준이 없다 보니 마을에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마을의 요구대로 보조금을 줬는데요. 최근 7년 동안 8개 하수처리장 주변 마을에 26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마을 운영비나 선진지 견학 등 선심성 예산이다 보니 마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까지 생겼고 새로 마련된 규정보다 많게는 20배 이상의 보상을 협의 조건으로 내건 마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게는 20배 이상의 보상 요구를 한 것도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원칙 없이 지원해 준 예산이 이제는 이제 증설공사의 발목을 잡은 좀 그런 셈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김찬영 기자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원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었거든요. 이게 제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선 증설 전에는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마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상황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근거도 없는 지원을 어떻게 하냐고 되묻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와 토론인데 자체 홍보관을 지어 2년 동안 주민 설득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기간에도 물론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많았는데 법적인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증설 이후에도 개별적이거나 추가 보상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증설 과정은 물론 지하화 시설 위에 지은 체육공원 이용에도 크게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주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봐야 되는 고민을 던져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김찬현 기자, 앞으로도 증설 문제,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 침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감용 청장은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어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피해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또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제주시 탑동해변을 들썩이게 하는 축제가 있는데요. 올해로 26번째를 맞은 한여름밤의 예술축제가 이번 여름에도 찾아옵니다. 축제는 오늘 도립제주예술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8월 1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제주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 39개 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즐거운 낭만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말에도 종일 더운 하루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제주시는 맑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귀포와 산지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일요일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열대야도 나타나겠으니까요. 주말에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온열 질환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북부가 25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2도까지 오르겠고 동부가 29도, 서부와 남부가 2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0대 노인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천읍 교래리에 사는 83살 김호임 할머니가 어제 오후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며 가족들이 오늘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키 148cm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노란색 상의와 파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견과 드론을 투입해 합동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가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삼도동에 주차된 차량 안에 2살배기 여아가 갇혔다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도 제주시 노영동에서 3살배기 아이가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갇힘 사고 대부분이 어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아이를 차에 혼자 두지 말고 차에서 내릴 때는 내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31일자로 제주지검장에 조재현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승진 발령했습니다. 신임 조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5기로 대검 검찰연구관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을 지냈습니다. 송삼현 제주지검장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병무청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며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관련 판례를 바꾼 이후 제주에서 열린 첫 병역법 위반 1심이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